김영수 씨는 65세가 되던 해 퇴직 후의 삶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일하며 바쁘게 살았고 이제는 그동안 미뤄둔 여행도 다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많이 달랐다. 은퇴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외로움과 허무함이 몰려왔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때와 달리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친구 박정수 씨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게 되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정수 씨가 물었다. 그냥 뭐 심심하지. 하루 종일 TV나 보고 집에서 뒹굴고 있어. 영수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운동이라도 다니자. 요즘 수영 배우는데 몸도 좋아지고 기분도 전환되더라고. 하지만 영수 씨는 정수 씨의 제안을 가볍게 넘겼다. 젊었을 때야 활동적인 취미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이제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귀찮았다. 그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라며 스스로를 설득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요즘 계속 우울해 보이는데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됐어. 괜히 돈 쓰고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최고야.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영수 씨는 점점 더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나이에 뭘 하겠냐며 자신의 상태를 방치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어졌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젊었을 때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야, 나 심심해서 전화했어. 요즘 뭐해? 그냥 뭐 집에 있지. 특별한 거 없어.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 아휴, 됐어. 무릎도 안 좋고 그냥 집에서 쉴래. 영수 씨는 그렇게 또 하나의 기회를 흘려보냈다. 그는 몰랐다. 지금 자신이 놓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는지조차 말이다. 영수 씨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남편이 변해가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즐기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변화조차 귀찮아하며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완고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거라는 걸 직감했다. 여보, 이번에 동네에서 요가 교실을 연대. 나랑 같이 가볼래? 아휴, 됐어. 그런 거 배우는 거 귀찮아.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영수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사실 아내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들이 모임에 초대해도 자녀들이 새로운 취미를 권해도 그는 항상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이 나이에 무슨 이 말이 그의 입버릇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혼자가 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편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며 시간을 때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술 한잔하면서 나누던 이야기들이 있었고 출근길에 나누던 사소한 인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편해서 좋다는 생각이 더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갔다. 그는 평소처럼 아내가 장을 보는 동안 마트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그런데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처럼 혼자 앉아있는 노인들이 몇 명 있었다. 모두가 조용했고 서로 대화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트 한가운데에 앉아있지만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옆에서 한 중년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외로워하셔.
예전엔 친구들도 많고 바쁘셨는데 이제는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만 계시잖아. 그러게 계속 새로운 걸 거부하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운동도 싫다. 동호회도 귀찮다. 여행도 힘들다. 그러니 더 외로워지는 거지. 그 대화를 듣고 영수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난 괜찮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해.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고개를 돌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습관처럼 TV를 켰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예전에는 그냥 화면을 보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면 속 사람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뉴스에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계속 이렇게 지내면 정말 혼자가 될지도 몰라.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맞을지도 몰랐다. 그는 오랜만에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살펴봤다. 예전에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의 이름이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 날짜를 보니 1년 넘게 연락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그는 생각했다. 다음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친구 정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영수야. 내가 먼저 전화하니까 반갑네. 요즘 잘 지내지? 하지만 그 이후 대화가 어색하게 이어졌다. 몇 마디를 나누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농담을 주고받고 가볍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웠다.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된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된 게 다 내가 사람들을 멀리했기 때문인가?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완고함이 불러온 결과를 마주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다시 한번 요가 수업을 권유했다. 그는 예전처럼 귀찮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번만 가볼까? 요가 수업을 가기로 한 날 영수 씨는 아침부터 기분이 묘했다.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괜히 간다고 했다가 어색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동안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했고 무리 속에서 혼자 동떨어진 기분이 드는 게 싫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어쩌면 아내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였을지도 몰랐다. 요가원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였지만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영수 씨는 자연스럽게 벽 쪽 구석진 자리를 골랐다. 처음부터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실수하면 남들이 비웃을까봐 걱정됐다. 강사가 들어와 밝게 인사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위해 함께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편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영수 씨는 최대한 티 나지 않게 따라 하려고 했지만 몇 가지 동작에서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다리를 쭉 뻗는 동작에서는 허리가 뻐근해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고 균형을 잡는 자세에서는 자꾸만 흔들렸다. 그때 강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어려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속에서는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랐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순간에 이런 거 안 해도 난 괜찮아라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수업이 끝나고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처음 오셨죠? 저도 몇 달 전에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몸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좀 몸이 뻣뻣해서 따라가기 어렵네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 좋아서 꾸준히 오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영수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이 사람은 그냥 친절하게 말을 걸었을 뿐인데 영수 씨는 순간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젊은 시절이라면 그렇군요. 조언 감사합니다. 하고 넘겼을 수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 자신을 초보처럼 대하는 게 싫어졌다. 마치 지금까지의 경험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영수 씨는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너무 자존심을 앞세워서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요가 수업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몇 년간 그는 자존심과 자격지심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쳤다. 회사에 다닐 때는 후배가 자신보다 새로운 기술을 더 잘 다룰 때면 괜히 못마땅했다. 나도 예전에 잘했어. 그냥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했다. 내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배들과 거리를 두었고 결국 회사에서 점점 존재감이 줄어들었다. 퇴직 후에는 더욱 심했다.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걸 보면서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이 앱 써보세요. 하면 난 그런 거 몰라도 되라며 대꾸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건 정말 몰라서 배우기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애들한테 배우는 게 창피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옆집에 사는 김 할아버지는 정반대였다. 손자가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면 신나게 배우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즐겼다. 그래서 그런지 김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와도 더 친하고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지냈다. 영수 씨는 은근히 김 할아버지를 부러워했지만 난 저렇게 못해라고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오늘 요가 수업에서 깨달았다. 이대로 계속 자존심을 지키며 살면 결국 나만 손해다. 그는 다음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말했던 스마트폰 결제 방법 그거 다시 한번 가르쳐 줄래? 아내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왜? 그냥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고 싶어서.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가져왔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다. 영수 씨는 예전 같으면 됐어. 어렵네 하고 말았겠지만 이번엔 끝까지 배우려고 노력했다. 며칠 후 그는 또 한 가지 도전을 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막상 전화해보니 생각보다 반가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야, 내가 먼저 연락하니까 신기하네. 그러게 예전엔 내가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점심이나 함께 할까? 몇 년 만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잡혔다. 그는 거울을 보면서 셔츠 단추를 잠그며 생각했다.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거지.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가 슬며시 물었다. 요가 수업도 가볼 거야?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응. 한 번 더 가보려고.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지만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격지심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영수 씨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영수 씨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시도였지만 하나둘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요가 수업을 한 번 더 나가보기로 한 것도 그런 변화 중 하나였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여전히 몸이 뻣뻣하고 균형을 잡는 동작에서 흔들리긴 했지만 이번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니 지난번 말을 걸어왔던 사람이 다시 다가왔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잘하시던데요. 영수 씨는 이번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보려고요. 예전 같았으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좀 따라한 거죠.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인정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싫지 않았다. 사실 그는 요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가둬왔던 틀을 조금씩 깨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완벽할 필요도 남들보다 잘해야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최근 한 가지 습관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자존심 때문에 놓치는 기회가 없도록 하자. 이 간단한 다짐이 그의 태도를 바꿨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다. 얼마 전 아내가 그에게 유튜브에서 본 한 가지 정보를 공유해줬다. 여보, 요즘 60대 이상도 스마트폰으로 투자 공부 많이 한다던데 당신도 한번 봐봐. 예전 같았으면 아유, 이제 와서 내가 뭘 배우겠어? 괜히 건드렸다가 돈 잃으면 어떡해. 이런 반응부터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그래? 한번 봐볼까?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천천히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다 보니 흥미로운 점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런 걸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영상을 하나둘 보다 보니 점점 감이 잡혔다. 알고 보니 투자도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60대, 70대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었고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강점도 있었다. 괜히 내가 선을 긋고 있었구나. 그는 새삼 느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태도가 달라졌다. 이전에는 손자가 게임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가 재밌냐 하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 무슨 게임이야? 나도 좀 알려줘. 하고 물어봤다. 그러자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할아버지도 같이 해볼래요. 결국 그는 손자와 함께 간단한 게임을 해보기로 했다. 물론 처음엔 조작이 어려웠다. 손자는 여기서 점프해야 해요. 하고 가르쳐줬지만 그는 엉뚱한 방향으로 캐릭터를 움직이곤 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손자는 오히려 깔깔 웃었고 영수 씨도 덩달아 웃었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깨달았다. 손자가 나를 멀리한 게 아니라 내가 손자와의 거리를 만들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그는 요즘 애들은 우리 세대와 다르다며 벽을 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벽은 결국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벽을 허물고 먼저 다가가니 손자와의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오늘 뭐 했어? 손자랑 게임했지. 뭐? 당신이? 진짜로?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반응이 재미있어서 영수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응. 게임도 해보고 요가도 가고 이제 뭐든 한번 해보려고.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지. 나이가 들수록 버릴 건 버려야지. 영수 씨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나이가 들수록 꼭 버려야 할 것들. 첫째, 쓸데없는 자존심. 둘째, 자격지심. 셋째,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태도. 넷째, 가족과의 거리. 다섯째, 고정관념. 이 5가지를 버리니 오히려 삶이 더 편해졌다.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걸 깨달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늦지 않았다.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변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혹시 여러분도 자존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한 발짝만 용기를 내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제 영수 씨는 내일도 요가 수업에 갈 예정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못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꼭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